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위정교사 있죠. 선거법이 있고 위정교사가 있잖아요. 위정교사가 이제 저는 더 확실하게 법조인들이 유죄다. 그리고 이제 구형도 3년으로 더 셀 거다. 이랬는데 김동연, 최악의 정치판사 김동연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제 무죄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거법도 중요하죠. 근데 위정교사도 이제 확실하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걸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항소심에 이번에 위정교사 사건을 저희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어제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동영상에서는 위정교사 사건을 하는 판사 세 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어떤 분인가.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재판 보면 판사 성향이 중요했죠. 김동연, 한승진 보면 알잖아요. 자기 제 예측대로 김동연에게 정치판사에게 인정 안 한다. 한승진에게 국제인권법 연구회지만 어떤 결론이 내려도 내가 존중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 3부가 이제 배당됐는데 저는 이번 게 3부요. 제가 이게 판사들 인정합니다. 제가 이게 방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게 판사 비판 안 한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세 분 다 판사가 어떤 분인가, 어떤 판결을 했는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과 싸움이에요. 선거법은 아예 법으로 3개월 돼 있는데, 위정교사는 그게 없지만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 나중에 보겠지만 재판부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한테 어떤 전략을 가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 고등법원 3부는요, 아주 괜찮아요. 이번에 유명한 돈봉투 사건 있죠. 이번에 돈봉투 사건, 윤관석이, 그 다음에 강내구 이런 거 있잖아. 실형 다 놓았잖아요. 송영길이 돈봉투 뿌린 거. 지금 현역 배지들이 11명이 안 가고 있잖아요. 이 사건을 담당해가지고 전부 이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송영길이 돈봉투 받은 거 전부 다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해놨고 이게 세월호 계속 여러 번 조사했잖아요. 이거 다 낭비입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1기 특조위라는데 활동을 방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병기 비서실장을 기소했잖아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박근혜 정부 때 이병기 비서실장 이걸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을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무죄. 그리고 이제 유명한 라임하고 옵티머스 할 때 라임 있잖아요. 라임 옵티머스. 라임 사건의 김봉현 있죠? 스타 모빌리티. 김봉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가 이제 중요 판결을 쭉 분석해 보면요. 제 상식에 법리에 어긋난 판결이 없어요. 돈봉투는 엄하게 징역을 때렸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비서실장 정부 때 이병기 무죄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라임 사건의 주범 김봉현은 징역 30년 중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3부에서 내린 결론에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은 없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이냐? 제가 이제 어떤 분이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고등법원은 이제 3명이 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부분 판사들 경력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제 다 중요해요. 세 분 다. 먼저 이제 부장 판사부터 한번 보면요. 부장 판사가 이제 이창형 부장 판사인데요. 이분이 아주 경력이 오래됐어요. 62년생이에요. 62년생. 그리고 이제 연수원이 19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기잖아. 그보다 훨씬 높은 19기면 지금 이제 현직에 있는 판사 중에 아주 이제 최고 높은 분 중에 한 분이고
이분이 그 여러 법원장도 거친 아주 이런 이제 그 엘리트입니다. 뭐 고향은 이제 그 전주고등학교 나오니까 이게 좀 우려하는 분인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봤어요. 전주고등 전라도라고 이게 지역적으로 이게 다 뭐 진보나 좌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고향으로 이게 뭐 김동연 같은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꼭 고향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저 포항이나 대구에도 좌파 많아요. 그 다음에 호남에도 우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평소에 판결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 동기들이 많이 있잖아. 제 아는 선배들이. 이창영. 근데 아주 원칙주의나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호남이라도 그 판사 비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판사 비판은. 1심에 김동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게 그 오랜 판사 생활하면서 이게 법원장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가 압도적이에요. 이창영 전주고등학교 연대 법대 나와가지고 연수원 19기인데요. 괜찮아요. 상당히 평가가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배석이 2명이 돼 있잖아요. 위정교사 고등법원이니까. 두 번째 이제 그 판사는 남기정 판사는요. 이분은 이제 그 좀 기수가 많이 차이나요. 연수원 36기예요. 그러니까 19기고 36기니까 이제 그 차이 많이 대등재판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이 이창영 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배석 2명이 근데 연수원 36기면요. 배석 치고도 게 엄청나죠. 20년 거의 돼가잖아요. 20년 돼가잖아요. 법정이 36기니까 로스쿨 매독이 지금 한 14, 15년 되니까 연수원 36기니까 그래서 이게 그 다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36기, 사시 46회, 남기정. 이 판사는 이제 그 포항 제철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 성균관대학교 법대, 포항 제철고, 성균관대 법대. 이분도 그 아주 실력을 인정받는 서울 고등법원의 판사는요, 판사의 꽃이라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고등부장이 판사의 꽃이고 차관급. 근데 지금 실력 있는 젊은 판사들은 고등법원의 판사, 왜 사실심은 고등법원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고등의 판사가 실제 판사 생활에 가장 실력이 있고 인생으로 좀 가장 황금기 판사 이렇게 봅니다. 남기정. 그 다음에 그 한 분 더 배석이 있죠. 유재민, 유재민 판사. 요번에 바로 한기수 37기. 그러니까 배석이 36기, 37기 연수원 37기. 그러니까 배석 2명 똑같죠. 유재민 판사. 이분은 이제 그 대전입니다. 천안중앙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 서울법대 나왔어요. 서울법대, 천안. 제가 보기에 그 3명 다 제가 다 물어봤는데 저도 원래 알고 좀 있고요. 근데 뭐 다 평판이 괜찮아요. 고등법원은 그렇습니다. 다 실력 있는 분들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판사 3분은 제가 양력과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그 법조계 평가가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근데 문제는 이게 그 3분 다 이게 그 작년 2월 달에 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작년 2월 달, 올해 2월 달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3분이 다 동시에 바뀌는 게 드문데 한 명씩 교차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재판부는 부패, 굴직구장을 많이 하는데 이거 3분 다 2023년 2월 달에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하면 이게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건 좀 변수는 있어요. 원래는 이게 2년마다 바뀌는 게 옛날에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면서 이제 그 사법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는 그 유임을 좀 시켜서 재판한 판사가 선고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해가지고 실제 신진우 부장도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이재명 재판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당신들이 2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 정도 더 있는 거는 뭐 대법원장이 흔히 있는 일이니까 신진우 부장도 그랬고 옛날에 김미리 판사는 뭐 4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6년 있은 판사도 있죠. 옛날에 그 임종원 사법처장, 법원행정처장 재판했던. 따라서 이제 그 원칙은 3분 다 2년 됐기 때문에 갑자기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그 이제 전략을 제시합니다. 뭐 검사를 더 잘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그 송달은 오히려 검찰한테만 송달되면 돼요. 이재명이가 뭐 꼼수로
공송단하고 이게 오늘 제가 방송했죠. 아까 선거법. 이거는 이게 이재명이는 항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소권이 없어요. 무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게 아무것도 이게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이재명이는 그냥 이게 이제 수비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모든 증거 신청이나 항소 이유서나 모든 건 이게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당이 어찌됐죠. 그러면 이게 아마 내일이나 빠르면 오늘 내일 이게 검찰에 송달이 될 거예요. 소송 기록이 접수됐다.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송달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게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는데 빨리 내야지. 항소 이유서 다 써놨잖아요. 항소 이유서를 20일까지 끌 필요가 없어요. 항소 이유서는 한 며칠이면 이게 다 써놨기 때문에 이미 옛날 항소장이 다 써져 있더라고. 최대한 신속하게 내고요. 그 다음에 그 정인 신청은 검사밖에 못 하잖아요. 이제 이재명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무죄니까. 항소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검사 정인이 둘이밖에 없잖아요. 김진성 씨하고 그 다음에 최철호 PD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분 다 1심에 다 정언했잖아요. 두 분 다 이게 자백하고 있잖아요. 최철호 PD도 자백하고 김진성 씨도 자백하니까 그러면 이게 별도로 정인을 신청할 일이 저는 없다 봐요. 딱 한 명 한다면 제가 제안합니다. 아는 사람 중에 필요하다면 김인섭 씨예요. 김인섭 씨는 이게 한번 신청해 볼 만해요. 근데 1심에서 정인 안 나왔거든요. 김인섭이가 백현동에 김진성 씨하고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김인섭이가 대법원에 5년 확정돼가 끝났죠. 김인섭이만 정인을 하나 신청해서 김진성 씨하고 이게 어떤 사업을 했고 그때 왜 위정을 하게 된지 그때 김진성 씨가 정산을 하기로 돼 있거든. 김인섭이한테. 그런데 돈을 한 9억인가 받고 6억 못 받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현동 사업에 못 받은 돈 이걸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이재명의 위정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게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나머지 정의는 의미가 없다. 이미 다 했고 딱 하나 이게 의미 있는 정의는 김인섭 씨인데 뭐 그것도 이게 그냥 소송 기록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주려면 김인섭 씨도 이게 판결문만 내도 돼요.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게 정의를 많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원래 1심에 2명밖에 안 쓰니까 2명 다 자백하니까 극단적으로 하면 이게 서류로만 이게 항소 이유서만 잘 꾸미면 논리적으로 판사가 이게 읽어보고 판단만 바꾸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게 녹취록을 판사가 평가하는 이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신청하지 마라. 항소 이유서로 이게 승부를 보라. 그러면 이게 재판은 한 길이면 끝납니다. 검사가 할 거 없다는데 항소한 사람이 검사들 눈치 볼 필요 없고 한 길에도 끝난단 말이에요. 바로 왜 이재명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죄니까. 따라서 굳이 정인 신청을 한 길 한다면 이게 김인섭이를 신청해라. 아니면 이게 그것도 안 해도 된다. 판결문이나 자료를 이게 내도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검찰에 그래서 검찰은 신속하게 항소 이유서도 이게 20일 끌지 말고 며칠 내에 이유 내면 재판이 바로 이게 1월 달이나 이게 바로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재판이. 그러면 이게 2월 달에 떠나니까 2월 말쯤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선고해주고 가십시오. 왜? 우리가 증거는 더 신청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1심 김동연이 쓴 판결문이 논리에 맞냐 안 맞냐? 그 논리는 엉터리죠 뭐. 아니 위정도 했고 위정이 교사도 있었는데 고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1심 판결이 맞냐 안 맞냐 법리에 이것만 이게 판단하면 되니까 제 말은 이게 어떻게든 1월 달에 심리 다 끝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고하고 2월 달에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속한 거예요. 또 판사 바뀌면 그러면 이게 또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판이 이게 대법원도 심각한 문제니까 이거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고 검찰이 원래 둘이밖에 없으니까 굳이 정인 신청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선거법만큼 빨리 이것도 이게 2~3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 이 간단한 걸 정인.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은 이게 정인이 엄청나게 복잡한 내란 엄청난 건데도 이게 2달 떠들고 있잖아 좌파들이. 근데 이재명 이 위정교사는 녹취록이 다 있기 때문에 김진성 얼마나 간단하냐고. 이거는 이게 금방 심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또 선거법보다 확실하게 중형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은 끝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재판부 판사 3분의 성향은 원칙적이고 믿을만하다. 너무 이게 지역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제가 믿을만하다 이 말씀 하나. 그다음에 검찰은 증거 신청을 최소화해서 그 논리대로 법리대로 다투보면 충분히 내년 2월까지 끝낼 수가 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까지 제가 제시했으니까 검찰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